고장 난 줄 알았던 그 시계는 사실 멈춰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남긴 목소리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 시계를 다시 꺼내게 된 건 정말 아무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얇게 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죽줄은 이미 굳어 있었고 유리는 미세하게 금이 가 있었죠.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한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내가 왜 갖고 있었지? 분명 제 물건인데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무심코 시계를 손에 들어봤습니다. 초침은 멈춰 있었습니다. 딱 3시 17분. 그 시간에 멈춘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계였습니다. 건전지도 없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시계를 뒤집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뒷면이 조금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억지로 열었다가 다시 덮어놓은 것처럼 손톱으로 살짝 밀어보니 딱 하고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원래 이런 구조였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오래된 시계인데 이렇게 쉽게 열리는 구조였던가. 순간 괜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계를 들고 있는 동안 머릿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게, 정말 아주 짧게. 기억해. 누군가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그냥 착각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계를 다시 상자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지금 이걸 덮어버리면 뭔가를 영영 놓쳐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시계는 계속 제 곁에 있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 집에 두고 나왔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 주머니에 들어 있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세 번째 반복됐을 때 저는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날 아침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시계는 제 셔츠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중얼거리며 꺼내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멈춰있던 시계였는데 똑똑똑 아주 느리고 조금은 어색한 리듬으로 마치 오랫동안 쉬다가 억지로 다시 움직이는 것처럼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침만 그 위를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그 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잠들기 직전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어디선가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시계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똑똑똑.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똑똑똑. 간격이 흐트러지고 리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듣고 있습니까? 분명히 들렸습니다.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소리는 제 바로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베개여 그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방에 들어올 때는 없었는데 손을 뻗어 시계를 짚는 순간 소리는 멈췄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손바닥에 닿은 감촉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마치 방금까지 누군가가 쥐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시계를 함부로 내려놓지 못하게 됐습니다. 놓는 순간 다시 어디서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리가 다시 들릴까봐, 아니, 다시 들리지 않을까봐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그 소리가 다시 들릴 것 같았고, 눈을 뜨고 있으면 시계가 또 어디선가 나타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시계를 다시 꺼내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너 뭐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시계 표면을 쓸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짧게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두운 방,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모습,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였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젊은, 조금은 지쳐 보이는 얼굴의 저. 남겨야 해.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날 밤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손에서 시계를 놓칠 뻔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소리야. 믿기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기억이 없는 걸까요? 왜 저는 그런 녹음을 했다는 사실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걸까요? 시계를 다시 뒤집어 봤습니다. 조금 들려있던 뒷면,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미세하게 긁힌 자국, 여러 번 열고 닫은 흔적,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안에 무언가를 숨겨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젖은 공기, 그리고 혹시 내가 잊어버리면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어떤 결심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걸로 기억해야 해.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면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억지로 끊어버린 것처럼.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계 안에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제가 잊어버린 어떤 시간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저는 천천히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뒷면을 열어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안을 확인하는 순간 지금의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시계를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됐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 항상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놓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기억인지 아니면 그 목소리인지 점점 분간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은 더 얕아졌고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 감각이 이상해졌습니다.
분명히 아침이었는데 눈을 깜빡하면 저녁이 되어 있었고 방금 전까지 들고 있던 컵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요즘 왜 이러지? 혼잣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건 요즘 괜찮으세요? 경비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네, 뭐. 며칠 전부터 혼자 계속 말씀을 하셔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요? 네, 복도에서요. 누군가랑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통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혼자 집에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표정이나 행동을 하고 있을까봐.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해 보이는 제 얼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던 순간, 열어봐. 거울 속에 제가 아주 미세하게 입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소리는 제 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이제 열어야 해. 천천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제 손 안에 있는 시계, 그 뒷면이 스스로 조금 더 벌어져 있었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는데 마치 안에서 누군가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계에서 아주 희미하게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늦기 전에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급하고 더 절박한 무언가를 반드시 전해야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시 시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닿기 직전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걸 열면 모든 걸 알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닐 거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잠을 포기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고 눈을 감으면 그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으니까요. 그래서 불을 켠 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계를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수술대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오늘 끝을 보자. 입 밖으로 나온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괜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열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계에서 소리가 먼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듣고 있다면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처럼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 더 젊은, 조금 더 지친, 그리고 아주 절박한 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의 나는 이걸 잊게 될 거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기억 못한 적 없어.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최근의 기억들, 비어있는 시간들, 설명할 수 없는 행동들, 모든 게 그 말과 맞아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남긴다. 시계가 아주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탁탁,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두드리는 것처럼. 열어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계 뒷면이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안쪽에 작은 금속 장치가 들어있는 것이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녹음 장치였습니다. 제 손이 그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걸 열면 저는 제가 잊고 있던 모든 것을 듣게 될 겁니다. 왜 이걸 만들었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걸 열지 않았는지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순간이 되자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감정, 오래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감정. 괜찮아.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그 순간 시계 속 목소리가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톱을 걸어 시계 뒷면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닫혀있던 시간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계의 뒷면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아주 미세한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치직. 그리고 곧바로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들리고 있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절대 낼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더 낮고 더 지쳐 있었고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작은 시계였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건 분명 과거의 나였습니다.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잊었다는 뜻이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부러 지웠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웠다? 무엇을? 왜? 그날 나는 선택을 했다. 목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떨리는 음성으로 기억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지.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으니까요. 나는 살아남는 쪽을 선택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억지로 눌러놨던 문이 안에서부터 두드려지는 것처럼 쾅쾅. 그래서 그날의 기억을 전부 지웠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하나만은 남겨야 했다. 시계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기억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처럼. 너는 아니, 나는.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 사람을 버렸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강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놓아버렸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눈앞에 장면이 터지듯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밤, 차 안, 쏟아지는 비,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누군가.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왜 가려고 해? 손을 뻗고 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손을 뿌리치던 저는 그대로 숨을 멈췄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제가 스스로 지운 기억이었습니다. 너는 그걸 견딜 수 없었다. 시계 속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 그 기억을 죽였다. 눈물이 이유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온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남긴다. 끝까지 들어라. 그리고
녹음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끊긴 줄 알았던 목소리가 다시 아주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아직 남아있다. 저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시계는 이상할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지우진 못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세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낯설지만 분명히 오래된 감정. 그래서 이렇게 남는다. 머릿속에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 긴 의자에 앉아 있는 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 있던 한 사람. 당신 기억 안 나요? 그 목소리.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온 거 다 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천천히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당신 나를 정말로. 그 말을 끝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리던 모습. 그 순간이 제가 지워버린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나는 도망쳤다. 시계 속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마주할 수 없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날 차가 미끄러졌고 그 사고로 아내는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는데 제가 그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눈을 볼 수 없었다. 그날 병원에서 아내가 저를 바라보던 그 눈.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왜? 라는 질문 하나만 남아있던 눈.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 그리고 잊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기억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잊으면 편해질 거라고. 그래서 정말로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조차.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계 속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형태를 바꿔 남을 뿐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동안 들렸던 모든 소리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속삭임, 익숙한 목소리, 이상하게 끌리던 감정. 그건 전부 제가 지워버린 기억이 다시 돌아오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도망쳤던 제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 남겨둔 길이라는 것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시계를 가슴에 안고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어느 순간 멈췄지만 가슴 깊은 곳의 통증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아마 과거의 저에게 그리고 지금의 저에게 동시에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서랍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하나씩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름 하나,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이름, 여보.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늦게 떠올린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정말로 모든 게 되돌아올 것 같아서 그 눈빛도 그 질문도 제가 도망쳤던 그 순간도 그래도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피하면 안 된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같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그 목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누구세요? 조심스러운 물음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한 단어를 꺼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나야 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멈춘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말이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다시 터졌습니다. 나 다 기억났어. 손에 쥔 시계가 아주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마치 이 말을 기다렸다는 것처럼 이제 도망 안 갈게.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간을 되돌린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시계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이 이제는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시 17분을 지나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견딜 수 없는 기억을 지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도망치는 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늦추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다시 마주해야 할 시간이 남아 있나요?